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물건을 주문하신 분은요, 반드시 사장님께 연락하셔서 종목 추천받을 수 있는 카톡방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그 팔란티어 라이브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오늘은 간단하게 팔란티어 라이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어제 못해드린 통키 뉴스 이어서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급히 켰는데요. 일단 팔란티어 라이브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유튜버가 라이브를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영어가 좀 약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때 했어야 되는데 anyway 아무튼 요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자, 라이브로 보는 한 가지 팁, 애프터마켓의 팔란티어 움직임과 함께 봐라. 애프터마켓의 팔란티어의 움직임이 급등하면 라이브 때 이 데모데이가 정말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별 볼 일 없으면 막 집어 던질 거고. 근데 지금 여기 서부 시각으로 2시 20분이거든요. 보면 애프터마켓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하락의 물량들을 좀 받아서 계속 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타 세력들이 던지는 거예요. 팔란티어에 대한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뉴스에 사서, 후문에서 뉴스에 팔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늘 뉴스 날이니까 테슬라의 그 배럴리데이 기억나시죠? 배럴리데이 끝나고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많이 빠졌던 그때가 테슬라를 마지막 주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쳐서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오늘 팔란티어가 보여주고 있는 데모데이의 모습들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끝나봐야 알겠지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뭐 팔란티어로 데모 치는 것도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팔란티어를 가져가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집어던지는 물량이 큰 호재일 텐데, 좀 집어던지려면 확실히 집어던져서 30불 언더로 내려가야 될 텐데 여전히 지금 현재 34불 기록하고 있거든요. 30불대가 깨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포지션으로 임하셔야겠습니다. 실망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데모데이의 프로그램이 끝나지도 않는데 저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뭐죠? 성격 급한 분들이죠. 팔란티어는 여러분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집어던짐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또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리스크들, 지금 아직까지 팔란티어가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매도의 저격도 끝나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매매 스탠스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 하버드와 예일, 브라운과 같은 유명 대학 기금이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있다고 블록체인 관련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이들 대학 기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면서 많은 대학 기금이 비중은 미미하지만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텐데 양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페이팔을 비롯해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대신 제넷 옐런이 4년 동안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 가상화폐는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스퀘어 페이팔까지도 여러분들 조정의 염두에 두고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미주놀의 입장입니다. 애플이 과거 아이폰으로 휴대전화 시장을 뒤흔든 것처럼 애플카로 자동차 산업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국의 시장 분석업체인 에어코스 ISI가 전망을 했는데요. 자,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이 주머니 속의 컴퓨터라면 애플카는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될 것이라며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5년 이내에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고 1년에 승객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치의 반영인가요? 애플이 142불 92. 오늘 한번 볼까요? 애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143불 16센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목표 주가 또한 160불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아마존에 비해서 한 종목당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애플을 꾸준히 매수하려고 하는 이들은 많이 있을 건데요. 과연 애플이 테슬라가 없었다면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지만, 저는 애플 수뇌부에서는 테슬라의 한 발 뺏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두고두고 원통해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테슬라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빙하 녹는 속도가 30년 전보다 57%가 빨라졌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온난화 때문이죠. 트위터가 가짜뉴스 대응에 직접 지성을 활용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기사 때문인가 오늘 트위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함께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3.83. 오늘 장이 이랬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였고요. 오늘 장 좀 볼까요?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보합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팡주식들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나마 버티어줬기 때문에 가는 시장이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보합세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가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아시겠죠? 애플이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책임져온 댄 리처 수석 부사장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할 새 직책을 맡겼다고 밝혔거든요. 자, 이 새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기차, 그 중에서도 역시 뭐니 해도 돈이 되는 전기차 쪽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헤지펀드 이익의 절반은 고성가상이 20개에 집중되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라니맘닷컴에서도 판매하는 초콜릿 고디바 128개의 점포 북미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디바는 여러분 벨기에의 대표적인 초콜릿입니다. 저희 통키 뉴스 들으시면은요, 상식이 늘어납니다. 고디바는 벨기에가 대표하는 초콜릿이거든요. 근데 북미의 모든 카페형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오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는 거에 염두를 둔 기업들의 지금 포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점을 높여온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 상품에 지금 몰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자, 콜 옵션 상품에 몰린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미주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바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을 타이밍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중국에 몰린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180조 원을 넘는다고 하네요. 미국도 제쳐버렸습니다. 중국이 먹을거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폭스바겐 반도체 공급 지연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네요. 자,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현지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산에 미치는 병목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을 가져내면서 협력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문제를 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에 지금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CATL,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잇따라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LG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여기에 지금 LG 휴대폰도 지금 접는다고 하잖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에 회사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지구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전염병이 부정적인 충격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내에
가장 재앙적인 글로벌 위험 1위 전염병이 바로 호흡기 전염병. 아니, 다시 한번. 10년 내에 가장 재앙적인 글로벌 위험 1위. 그러니까 병이든 전쟁이든 뭐든 다 포함했을 때 전염병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가, 그쵸, 이번 코로나가,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기술에 1천억 원대 상금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1억 달러, 약 하나 1,100억 원의 상금을 약속했다고 밝혔거든요. 세부 내용은 다음 주에 밝힌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뉴스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미국 현지 뉴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의 현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단 어제부터 LA 카운티에서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가운데 미용실과 이발소, 대형 쇼핑몰, 일부 소매업소 등의 실내 영업이 허용이 됩니다. 식당의 야외 식사는 금요일부터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풀리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여부 확인과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마이터니 10원 운영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한번 캘리포니아에서의 다음 백신 접종 순위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별 순위 아니라 나이 순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3주 이내에 하루 100만 명씩 머지않아 하루 150만 명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름까지는 미국이 집단 면역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어메리칸 행정명의의 서명함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고요. 마이너스 4%대로 예상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선방한 거지만 IMF 때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인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지율은 50에서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7%, 지지한다 63%, 정당별로 민주당이 지지는 94%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한다고 답하면 공화당 지지층의 70%는 지지하지 않는다. 무당파는 62%. 예상됐던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키 뉴스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미즈놀이 함께합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즈놀 들어가셔서요. 미즈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 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 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